고의라는 건 미필적 고의도 있는 거예요. 법 좋아하시니까. 이거를 성사를 시켜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저도 이재명을 이기고 했겠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대답하면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라고요? 이런 해괴한 궤변을 펼치면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오늘 너무 토론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까지 총 2번의 토론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자평하세요? 각 후보별 순위도 좀 매겨주시면 좋겠는데. 지난 토론은 네. 비전과 능력 경쟁을 해달라는 권고를 한번 충실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좋다. 그러면 검증의 시간이다. 치열하게 했고요. 네. 뭐 점수를 선수 보고 매기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좀 많이 격앙된 분위기로 흘러가지고 사실 좀 많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난 첫 번째 토론회에서 선관위 권고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좀 톤다운 하셨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격렬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전략을 좀 다시 수정을 다시 하신 건지 좀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비전과 능력이라면 네. 좀 져주기도 하고 네. 제가 겸손한 모드로 가면서 함께 네. 함께 어떤 공유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공격해가지고 밟으려는 그게 되기 때문에 방어는 불가피하죠. 네. 예. 그리고 역공으로서의 방어도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사천으로 비례받은 사람이 누구고. 이미 그 CBS 보도에 다 나왔죠.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보도에 일단 거? 공개된 네.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보호를 해드려야죠. 가급적이면. 네. 그래서 좀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아예 이 자리에서 빨리 공개를 해달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참 공방이 이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공천 과정이라는 게 사실 신청, 접수, 거기다 심사, 서류 심사, 면접,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으로 순위가 매겨졌는지의 토론, 그 다음 그까지 없었던 사람이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그걸 누가 강력히 주장했는지 이게 있어야 이게 정당한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결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제시를 안 하고 무조건 그럼 제가 그거 미행하면서 그걸 녹음하고 녹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도저히 전권은 한동훈 위원장이 있고 이 논의는 극소수만이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되고 결국 순위에 포함됐다가 변경됐다가 또 포함되는 거는 과정이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여했던 그쪽에 우선적인 의심이 가는 건 의문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 이거 좀 의심스러워 라고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감찰. 그러니까 실제 서류, 관계인들의 어떤 그 관여,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됐는지, 그게 과연 재량권 범위 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가 들은 이야기 이걸 같이 놓아야 되지. 그거는 쏙 빼놓은 채로 제 얘기만 덜렁하면 부인하면서 증거 또 대봐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까도 이제 최상명 특검법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제시했던 그 제3자 추천 그 방식으로 또 아마 수정안을 발의할 지금 움직임도 조금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그것을 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수사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없는데 무슨 특검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우선 사단장이 그러니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아니라 수변 지시를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서 질책한 거 가지고 왜 열심히 안 하고 빨리 못 찾냐고 질책한 거 가지고 그걸 과실이라든지 직권남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직권남용이나 이게 돼서 죄가 되는데 이거를 봐주라고 했으면 수사 외압이 되는데 아니 수사권도 없고 대상도 아닌데 여기서 상부에서 질책을 한들 그게 무슨 외압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특검 대상으로서의 이 혐의가 성립되는지 특검은 위법에 대한 특검이지 아니 이게 국정감사처럼 왜 이거밖에 못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은 어디까지나 검찰입니다.
위법성이 있어요. 불법성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거예요. 불법성이 있는지조차가 지금 없는데 무슨 수사입니까? 총선을 고의로 졌다는 주장 친한계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혹시 하실 말씀이 좀 억울하게 좀 곡해가 됐다고 아니 보시죠? 고의라는 건 미필적 고의도 있는 거예요. 법조하시니까.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여사가 사과를 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천군만마이자 유일한 기회가 왔는데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설사 반대한들 당사자가 할 의사를 최소한 반반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성사를 시켜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저도 이재명을 이기고 했겠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과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면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라고요? 이런 해괴한 궤변을 펼치면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사실 당정 간 소통 능력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인간적 도리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또는 총선 책임론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당을 끌고 가려는 리더라면 기존에 사이가 아주 나쁜 사람도 자기가 낮추고 더 소통하고 품어야 우리 당을 힘 있는 당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20년 동안 가장 절친이고 카톡을 무수히 주고받던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믿고 서로 대답도 못하는 사이이면서 무슨 소통이고 무슨 리더십입니까? 거야의 폭주가 거세잖아요. 지금 뭐 이제 탄핵 청문회도 연다고 하고 이재명 직접 싸워보셨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80석일 때도 대여투쟁 다 하고 집권까지 다 했습니다. 네. 우선 특검을 빌미로 탄핵의 울 안으로 대통령 부부를 집어넣으려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단호히 차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 당이 여당이라는 장점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나 그동안 밀려있는 갈등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죠.